1930년대 식민지 조선, 정말 흥미로운 시대죠. 거리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엔 서양식 드레스를 입고 커피를 마시는 모던 걸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한복을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한 공간에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근대성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식민지 조선의 두 얼굴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구절 한번 보세요. 1938년에 나온 채만식의 시 똥딴지 서울의 한 부분인데요. 데파트, 그러니까 지금의 백화점이죠. 거길 드나들면서 모던걸 아가씨들 종아리는 굵어지고 반대로 모던보이들 팔뚝은 네온사인 아래서 야위어간다? 정말 신랄하지 않나요? 이게 그냥 새로운 게 생겼구나 하는 묘사가 아니에요. 소비를 즐기는 새로운 사람들과 힘들게 일하는 대다수 사람들 사이의 그 어색함, 그 괴리감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시에서 말하는 모던걸, 모던보이, 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냥 유행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걸 알아야 식민지 시대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근대라는 게 어떻게 들어와서 소비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가 어떻게 쫙 달라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신문이나 잡지 같은 미디어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서양에선 이게 유행이다, 이런 화장품이 나왔다, 밖에서 밥 사 먹는 문화가 있다, 이런 걸 막 쏟아냈죠. 말 그대로 근대적인 삶에 대한 환상을 막 심어준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정말 극소수, 도시의 부자나 지식인들 뿐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림의 떡,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사회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옷차림이죠. 당시 조선의 거리를 보면 딱 그랬어요. 전통과 근대, 두 가지 스타일이 그냥 한 공간에서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왼쪽은 양복의 가죽구두, 오른쪽은 한복의 고무신. 이게 그냥 취향 차이가 아니었어요. 양복은 뭐랄까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나 아니면 좀 식민 통치에 협력하던 사람들의 상징 같은 거였고요. 한복은 전통을 지키는 대다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죠. 그러니까 옷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계급이나 생각이 뭔지 딱 드러나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 변화가 그냥 겉옷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몸 단장 습관도 완전히 바뀌었죠. 남자들은 상투를 자르고 매일 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여학생들은 그 길던 댕기머리를 싹둑 자르고 단발을 했어요. 이것도 그냥 유행을 따라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서 좀 더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근대인이 될 거야 하는 자기 선언 같은 거였죠. 자, 옷으로 계급이 나뉘었다면 먹는 건 어땠을까요? 먹는 걸 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와닿았습니다. 식탁 위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죠. 아까 시에도 나왔던 데파트. 이게 바로 백화점의 일본식 발음인데요. 여긴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막 화려한 쇼윈도우가 있고 옥상엔 정원도 있고 식당까지. 그야말로 서구의 근대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파트에 드나든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도시의 새로운 엘리트다라고 보여주는 증표였던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도시 상류층은 백화점에서 일본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을 먹고 커피에 케이크, 아이스크림까지 즐겼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 대다수 서민들은 어땠냐? 잡곡밥으로 겨우 배를 채웠고 심지어 흉년이 들면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목숨을 이어가야 했어요. 먹는 메뉴가 그냥 취향이 아니라 생존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자, 의식주 중에 마지막 주, 바로 집이죠. 사는 곳만큼 그 사람의 지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도 없잖아요? 이 집의 차이가 당시 사회의 갈라진 모습을 아예 눈에 보이는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 문화주택이라는 이름이 재밌어요. 여기서 문화가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서양식, 근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서서 일하는 부엌, 큰 유리창, 2층짜리 집. 이런 것들이 기존의 한옥과는 완전히 달랐죠. 이게 바로 문화적인 삶의 상징이었고 나 이만큼 잘 산다 하고 보여주는 과시의 수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도시에는 이런 번듯한 문화주택이나 개량 한옥이 막 들어서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사는 농촌이나 도시 빈민가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초가집 그대로였어요. 이게 그냥 도시랑 시골 풍경이 좀 다르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는 공간 자체가 다르니까 아예 서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거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옷, 음식, 집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겠죠? 그럼 과연 이 새로운 문화를 즐기던 소수의 사람들은 대다수 대중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시대가 가진 진짜 모순이 터져 나옵니다. 이 그림 좀 보세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커플이 있죠. 주변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시선이 굉장히 차갑죠. 심지어 모던 걸, 모던 보이를 비꼬아서 뭐라고 불렀냐면 못된 걸, 못된 보이라고 불렀어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니 그냥 좀 새롭게 하고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 그냥 질투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훨씬 복잡한 감정이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온 민족이 식민지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저렇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게 과연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현실은 외면하고 자기들만 즐기는 사치일까?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던졌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대중들이 내린 답은 사실 아주 명확했어요. 한쪽에서는 샴페인 터트리면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밭에서, 공장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던한 사람들의 삶은 민족의 아픔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만의 사치와 쾌락을 좇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식민지 시대의 근대성 논란은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나타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 과연 어떤 게 시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고 어떤 게 그냥 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한 향락일까요? 여러분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건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